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내일 오전에 미중 화상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진행되는 이 미중 화상정상회담, 아마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죠. 상당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왕이 외교부장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서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래 이 외교수장들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지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대만 독립에 미국이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했으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든 통일하든 감노라 배노라 거기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국 의회에서 이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즉 약 6명의 의원들이 대만 전쟁 옥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032년까지 해마다 20억 달러,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한 24조 원이 되는데 이거 엄청난 돈. 20억 달러어치 차관과 원조금, 보조금을 지원해서 무기를 구매해서 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거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미국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양 의원들이 상하원 의원들이 이미 2번에 걸쳐서 대만을 방문해 왔고 그리고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이런 대만 전쟁 옥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중국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즉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뭐 동맹과 함께 압박하진 않았지만 강력한 압박을 해왔죠. 아마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 끔찍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도 사실 강하게 맞서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모습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다 이미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은 통과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약 매 해마다 20억 달러씩 차관과 그리고 지원 형태로 대만의 차관 형태로 지원해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의 최첨단 군사 장비들을 반입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아이돔과 같은 미사일 다방어 체제를 완성하도록 해주려는 미국 의원들. 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국회의원 한 분이 달랑 오셨지만 벌써 여러 차례, 이건 2번에 걸쳐서 대만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벌써 다녀갔던 것. 그만큼 대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이 뚫리면 태평양이 뚫리고 일본까지도 뚫릴 수 있다는 이런 전략에 따라 미국 국회가 나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중국에선 강하게 반발하겠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금도 대만을 그 전에 통일하겠다고 그리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이나 또 대만 내부 세력에게도 큰 타격이 되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오늘 뉴스에서도 벨라루스와 폴란드 간의 이 국경 문제가 또다시 대두됐습니다. 모든 일간 신문들에도 나오고 모든 뉴스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벨라루스를 통해서 위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제재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중동 난민들을 벨라루스를 통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이쪽으로 지금 들여보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받은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동 난민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폴란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이제 국경연선에는 탱크까지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일간신문에도 거기에는 탱크와 무장한 군인들이 천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 중동 난민들이 지금 벨라루스 쪽에는 대거 몰려있는 상황인데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 국경에 몰려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하게 하게끔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장기화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벨라루스를 뒤에서 푸틴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안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이미 러시아가 점령을 했죠. 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비롯한 이 우크라이나 국경연선에 대규모 군사력이 지금 직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동작전,
두 곳에서 동시에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푸틴, 미국의 시선을 벨라루스에 붙잡아 두고,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의 시선을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붙잡아 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이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참 이 국제 정세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든 아니면 벨라루스에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든 간에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로 번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언론들의 보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대만도 중국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런 아이돔과 같은 다미사일 방어 체계가 존재하기 전에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가지도 않는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대거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에서, 유럽에서 나토와 푸틴, 러시아 간에, 또 미국과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인 이 쿼드와 오커스,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군사력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지원받는 중국이 이 태평양 연안, 대만 해협에서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거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먼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이 군사적 충돌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계획 외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2차 대전 이후 약 100여 년이 흐르는 지금 또다시 한번 전쟁이 터질 때도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대만 해협이 될지, 아니면 폴란드나 벨라루스,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이 될지, 남과 북, 우리 한반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아마 나토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충돌이 더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연선에는 수만에 달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이미 집결했고, 막강한 군사력도 장비들도 지금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푸틴 대통령은 양동작전이라는 것을 펼치면서 이 주의를 바로 폴란드와 벨라루스 쪽으로 이목을 쏠리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소식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참 정말, 물론 우리 지금 뭐 여소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저도 이 주유소에 들렸는데 여소수는 고사가 아직도 없습니다. 여소수 제 차에다 열려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들에는 아직 여소수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직 화물차들도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이 소형차에, 이 승용차에 넣어주겠습니까? 언제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고 정부에서 배급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소수도 배급 줍니다. 한번 맛을 들여서 이 마스크를 한번 배급 제대로 가더니 이제는 여소수. 또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배급 제대로 갈지, 참 아마 쌀도 배급 제대로 갈지 모를 형편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급자족을 못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식량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면 쌀도 배급 제대로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획성 없이 이미 9월 달부터 이런 여소수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내년에 어떻게 하면 정권을 다시 잡을까 전전궁궁하던 이 좌파 정부가 결국은 이런 대란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해외 나와 있는 각국 대사관, 외교부를 통해서 이것을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이미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소수 대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해외 나가 있는 외교관들,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대책 회의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여소수가 다 떨어지고 자동차들이 속이 시작해서야 불이 나게 마치도 여소수 문제를 뭐 청와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고 온 국가가 나서서 여당이 나서서 마치도 해결하는 것처럼, 그리고 비싼 수업료를 주고 이제 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왜 국민의 세금을 내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참 이 좌파 정부 정말 몰상식하다는 것보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대란에서부터 이 여소수까지 이제는 또 뭐가 터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도 밤낮 검토만 하고 있다는 정부, 참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국민들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정부. 그냥 또 세금을 국민들의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돈으로 마치 생색내듯이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하는 여당 후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그 하는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여당 내에서는 그래도 167명 전원이 선대위에 다 몸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도 이 국민의당 야권 후보인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직도 선대위원장도 선대위도 꾸리지 못한 상황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당 대표라는 이 젊은 친구는 주도권을 지기 위한 싸움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드시 말하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없으면 선거를 진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 그럼 뭐하러 대표 자리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분란을 부채질이라고 하이에나 파리떼라고 비웃고 자리 사냥꾼이라고 비웃고 있는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지 난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정말 보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 당이 움직여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질까 말까한 판국에 이렇게 양쪽에서 다리를 잡아당기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 국민의힘 당 대표라는 것이 오죽했으면 언론에서 사설에 그런 내용을 실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딸을 청와대에다 들여다 놓고 1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언론이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요. 만약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식구나 딸이나 아들을 거기에 데려다 놓고 살았다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일부 비판한 사람들과 언론을 빗대서 이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야박하고 야비하다. 야박하고 야비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한번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철사로 묶어서 촛불 시위 때 탐수형에 초하는 그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고립바닥에 들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여당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그리고 우리 국내 정세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담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은 여당 사람들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180석 이상 되는 열린우리당도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떼어내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다 합하면 약 180석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당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처럼 처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책임을 결코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아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음을 줬을 때 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사람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만, 자기들의 유리한 법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통과시킨 국민들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